안녕하십니까. 8회 봅시다. 8회부터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금 지체돼 가지고 많은 옛날처럼 7회까지 좀 자세하게 했는데 지금은 8, 9, 10회는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8회 1번 보세요.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심판례에 간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 성질이 청약의 유인입니다. 맞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됩니다. 양청약이 발송한 때 아니고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속하지 않죠. 2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의 계약이 성립. 주관적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청약할 때 을하고 갑하고 주관적으로 일치하고, 객관적은 1억에 파니까 1억에 사겠소라고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주관적은 사람 일치해야 되고 객관적은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을 청해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조문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합의가 있으면 취소가 아니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나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했을 때 이 집을 내가 1만불에 팔겠소, 1만불에 팔겠소 했을 때 요 불을 미국 사람은 미국 달러로 생각했는데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서로 대답을 해버린 거야. 이건 무의식적 불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여야 되죠. 격지자가나 계약에서 청약이라고 그랬죠. 청약은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죠. 3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격지자가나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시 승낙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가 안 됩니다.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죠. 자판기 설치.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격지자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이 아니고 발신한 때 성립합니다. 발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했습니다. 효력은 상실하죠. 청약은 5번이 답이죠. 4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청약은 효력이 있죠. 불특정 다수인의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기다. 각각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죠. 청약, 승낙 일단 도달해야 됩니다. 틀렸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상당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어버리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연착 등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죠. 5번입니다. 계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의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됩니다. 도달할 때 성립하죠. 맞죠?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어버리죠.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구속된다. 그럼 틀리죠? 구속되지 않습니다. 5번 청약자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로 되는 인정이 사실이 있는 때 밑줄이고 안 때 그러면 틀립니다. 안 때가 아닙니다. 의사실현이죠. 6번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승낙은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죠. 이게 맞죠? 2번이 답입니다.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금은 제한 능력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게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법정대리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은 대항할 수가 있죠.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춰서 승낙합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새 청약으로 본다라 그랬습니다. 갑이 대금 확정하지 않고 을의 주택,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했는데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계약 체결 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아파트 분양 계약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 이것은 구속되지 않죠.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주의죠.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청약하면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습니다.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으로 모아서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수는 임대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죠. 당사자는 확정이다. 거기 8번은 당사자 간의 확정인데 이 확정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 일치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존부와 무관하게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체결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이때는 계약명 신탁이죠. 부동산 매수인은 갑이 아니고 을이죠. 4번입니다.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해서 은행과 을의 실명, 을의 실명을 거쳤어요. 을의 실명을 거쳤습니다. 을의 실명을 거쳐서 을명의 예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행도 자금 출연자가 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 당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죠. 실명을 거쳤기 때문에 갑이 들라면 별도로 계약이 있어야 돼요. 4번이 틀렸죠. 5번은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물로 내서 은행도 이를 양해란 말이 나왔다면 통정입니다. 양해나 통정이다. 양해란 말이 나왔다면 짰다는 얘기요. 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에게 채무자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명의 대출해 줬습니다. 그때는 짰으니까 을을 대출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갑으로 본다는 거죠. 이 판례가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금을 대출 초과해 버렸어. 그래서 이 갑의 친구 은행에서 은행 지점장이 A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코치해 주냐? 야,
너한테는 대금이 안 나가. 더 이상. 대출 초과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주채무를 내세워. 그래서 어리버리한 친구를 금전소비대체에서 주채무자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을 통장으로 이 돈을 입금하고 통장을 을한테 주지 않고 통장을 갑한테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은행이 코치해줘서 둘이 짰잖아. 그럼 이 금전소비대차가 그러면 나중에 돈을 안 갚으니까 너 돈 갚아라. 그러면 이 사람 나는 몰라요. 나는 돈도 안 썼어. 그러겠죠. 그죠? 그럴 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요 금전소비대차는 통장이니까 무효고 그럼 누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갑이 당사자잖아요. 갑이 돈을 갚아라 이 말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9번입니다. 약관에 관해서 약관은 계약이 성립할 때 약관은 이 계약으로 들려면 이게 설명하고 명시를 해야 돼요.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를 해야 계약으로 되고 계약이 되니까 약관의 구속력을 받는다는. 그래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계약설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계약설. 그래서 약관에 관한 틀린 걸 고르시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정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고 계약설입니다. 계약설.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한 내용의 약관은 무효죠. 설명 의무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을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인 회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클럽 운영 회칙 중 당사자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입니다.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의 구별에 관해서 잘못된 걸 골라라.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할 거야. 큰 원은 요게 유상이라고 보고 이 작은 원은 쌍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쌍무는 다 유상이지만 유상은 쌍무다. 그럼 틀리죠. 이게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상호 의존적 경쟁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개념입니다. 편무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호 간의 의존관계가 없습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구별 실익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느냐 여부에 결정됩니다. 개념이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구별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5번 모든 유상은 쌍무다. 틀렸죠? 거꾸로입니다. 자, 11번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죠. 낙성. 틀렸습니다. 중개계약은 민법상 조문이 없어요. 중개계약 비전형 계약입니다. 하나 조심할 게 중개계약은 민법상 조문이 있느냐. 민법에 있다면 전형이고 민법이 없으면 민법의 조문이 비전형인데 여기에 중개계약은 민법에 조문이 없어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전형계약 중에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법에. 여행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계약은 전형이고 중개계약은 비전형이다. 이 중개계약은 비전형은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동산 교환계약은 교환이니까 유상이죠. 유상. 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이죠.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죠. 무상.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입니다. 5번이 답이죠. 12번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맞습니다.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입니다. 다. 교환은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죠. 낙성. 매매계약은 쌍무고 임대차도 유상입니다. 13번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교환은 낙성, 쌍무 1번이 답이네요. 매매는 유상, 낙성입니다. 요물이 아니고. 3번 증여는 무상. 자, 무상. 요시가 아니고 법률행위 불요식 원칙입니다. 이 사용대차는 자, 낙성은 맞지만 이거는 쌍무가 아닙니다. 편무죠. 편무. 임대계약은 유상, 쌍무입니다. 쌍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공이 이게 서로 약성만 하면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서로 출연하는 유상계약이고, 형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게 반드시 불능해서 원시적 전부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전부불능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집하고 차고가 있을 때 이게 집이 산불이 나서 이게 채무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산불이 났어. 그럴 때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요 원시적 전부 객관적 불능돼 버렸습니다. 그때 매도인은 그 불탄 사실을 산불이 아니고 불났다. 이 집이 있을 때 불났다. 그럴 때 매도인은 불탄 데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그럴 때 너 책임지라.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그때 실내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 수량 지정한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미달 사건이죠. 담보 책임으로 가죠.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원시적이죠. 이미 토지가 전부 공용징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자 이때 그 다음에 3번은 가용 매매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이죠. 제3자가 방화로 이건 위험부담으로 가고 4번 유명 화가 그림의 임대계약 체결 후 후발적이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후 토지 매수에서 이전 등기를 마쳤던 후에 실행되어 소유권 이래 이건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5번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이어야 되죠. 인정되지 않는 것 교환 쌍무, 환매 쌍무, 무상 소비대차는 편무죠. 3번이 답입니다. 임대차 쌍무, 도급 쌍무죠. 동시행항변권 16번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동시행항변권인 쌍무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하죠.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임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임차인이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합니다. 적법하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 손해배상 책임진다. 틀렸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그러죠. 틀렸죠.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집니다.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고 상환급부 판결이죠. 상환급부 판결. 다른 말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죠. 특별한 사정은 동생관계입니다. 5번이 답이죠. 17번입니다. 동생항변권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 해제로 인해서 상호간 원상의 복음은 동생관계 조문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상호 지분 이전 등기 해소. 공유 지분권자의 상호 이전 등기는 동생관계입니다. 3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등기가 됐어요. 그 말소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생관계 아니죠. 먼저 돈을 줘야죠. 3번이 틀렸죠. 보증금 먼저 받아야 등기 말소해 줍니다. 동생관계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존속하죠. 5번 일반 당사자가 선이행을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8번 동생항변권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도 유효하죠. 항변권을 주장이 없으면 인정 여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용이라는 법원에 주장하는 겁니다. 3번 동생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4번은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항변권 주장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틀렸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공유지분 상호간화 이전 등기는 동생관계 있고요. 19번이 좀 어려운데 19번은 우리가 자동채권으로 상계 안 된다. 자동채권, 수동채권 개념이 나오고 여러 개 나오지만 자상은 안 된다 그랬죠? 수상은 되고. 그래서 19번 을은 제3자의 가압류가 있는 갑의 소유 부동산에서 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그럼 가압류가 있으면 갑은 가압류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은 동생관계죠.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가압류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갑은 을에 대해 매매대금 채권을 해서 상계 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여기서 가압류 뺀다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이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1억이 있다. 이렇게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집을 매매로 팔았으니 매매대금 주는 대신에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소유권 넘겨라. 항변권 주장할 수 있죠. 그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1억을 나중에 처음에 빚을 졌으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내가 1억을 네한테 갚을 게 있고 1억 받을 게 있으니까 요거 퉁치자. 이게 상계잖아요.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 즉 매매대금 채권이 자동채권은 채무자가 상계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가 행사하죠. 그럼 채무자 갖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죠. 여기에 지금 자동채권을 근거로 퉁치자 그러면 항변권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명령에서 매매대금 전문에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 갑의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명령됐다 그랬잖아요. 병에게 1억을 갑이 1억 받을 게 있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러면 요 매매대금 채권이 요 갑의 채권자인 A가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 1억을 나한테 주세요 하고 압류하고 1억에 대해서 및
전부 명령을 때렸다 하더라도 그럼 전부 명령 한다면 이 사람은 채권자, 이게 채무자, 이게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됐다 그러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돈을 너한테 줄게 대신에 소유권 넘겨줘. 항변권 주장을 주셔야죠. 그래 공평하죠. 그래서 이때 갑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전부 채권자 병에게 이전되더라도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야 집 줘. 집 줘. 부동산 줘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죠. 돈만 뺏기잖아. 이따로 가야 됩니다. 3번이 틀렸죠.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을이 대금 채무 선이행을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동시행관계가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갑과 을은 을 소유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소실했습니다. 후발적이죠. 그래서 을이란 사람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전에 이게 불났다는 거예요. 후발적입니다. 그럼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으면 자,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이죠. 갑의 수령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5번이 답입니다. 2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소유권 등기 이행 도래 전에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이 있어요. 강제 수용. 수용제결이 있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지금 갑하고 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 체결했는데 요게 갑자기 수용이 돼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보상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했죠.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보상금 양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내가 계약을 1억에 계약했는데 보상금이 한 1억 5천이었다. 그러면 야 보상금 줘. 내가 1억 줄게.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억 줄 테니까 1억 5천 내놔.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수용된 게 불법행위는 아니고 수용 책임은 없죠. 자기 책임이 없잖아. 만일 을이 갑에게 자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100 계약 100이라고 나올 수가 없죠. 100이 아닙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을 100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00은 계약금 청구할 수 있는 거지 100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100이 나오면 안 됩니다. 22번 5번이 답이고요. 22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점유 등기가 을에게 되기 전에 후발적이죠. 멸실되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당사자 쌍방 책임이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죠.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습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2번이 틀렸죠.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됐죠.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이행기에 이행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행의 인수를 초구했는데 그럼 수령시제에 빠졌죠. 거절하는 중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2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틀린 걸 고르시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집을 계약을 하면서 1억을 넘겨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 그러면 소유권 넘겨줘야 주지라고 항변권 주장할 수 있죠. 3번입니다. 540조 근거죠. 채무자 인수인 계약으로 체결된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해서 유효하죠. 이 병존적이라는 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할 때 권리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권리가 생기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1억을 빚을 지고 있어요. 채권자한테.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친구가 나도 네가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 나도 갚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거야. 그러면 권리가 채권자에게 생기는 거야. 면책적은 너 빠지고 내가 갚을게. 그러면 면책적입니다. 면책적은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2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제3자는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틀렸죠?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력으로 제3자는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없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한 동시행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있다로 가야 됩니다.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 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맞죠? 541조. 4번이다. 낙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정해져 제3자에게 수익의 확답을 추구했음에도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합니다. 수익의사 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보죠? 틀렸죠? 2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병은 수익의사 표시했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습니다. 병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하겠죠?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죠? 틀렸습니다.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로 병에게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병이 대금을 수령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26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고 약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이건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의 항변으로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없다로 가야 돼요. 2번 병의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 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갑은 계약 당사자니까.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의 확답을 초구했는데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갑에게 해야 돼요. 2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을 병 해놓고 1번 병이 매매대금 수령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계약의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2번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직접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미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자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죠? 이게 답이죠? 없습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부당이득은 갑과 을이 둘이야 되지 병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28번 보세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추구했음에도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을이 제3자의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2번이 답입니다.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됐습니다. 병은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계약 합의 해제하더라도 병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는 할 수 없어요. 29번 이행지체로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원래 해제는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는데 이 법정 해제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가 있고요. 이행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이 있죠. 불완전이행. 또 하나는 채권자 지체가 있고 채권자 지체 이렇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때 최고를 하느냐 이때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없이 하죠. 불완전이행은 완전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이거는 최고 해야 되고 이렇게. 자, 이행지체 계약 해제로 틀린 걸 고르시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고 최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당사자 쌍방이 여러 사람이다. 해제 의사를 1인 내에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54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담을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시 기준입니다. 해제시 기준. 30번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걸 다 고르시오. 을이 병소의 토지를 알고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귀책사유로 불가능해야 되겠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제합니다. 체크.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갑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 전에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하죠. 디귿.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말소를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그러면 최고하고 해야 됩니다.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 후 전대보증금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고해야 되죠. 답은 1번이죠. 기억니은. 31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의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에 따라서 각각 이전 등기가 맞춰져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 해제로 소급되는 보드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교환계약이 서로 돼서 XY가 서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X 부동산과 을이라는 사람은 Y 부동산에 서로 이렇게 소유권에 넘어갔어요. 소유권에 넘어갔어. 그래서 X, Y, 그 다음에 이렇게 X. 그럴 때 해제에서 제3자는 일단은 해제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맺었고 등기를 갖춘 사람이야.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제3자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해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되고 토지를 샀는데 토지 위에 건물을 산 사람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 게 핵심인데 해제 전 을로부터 엑스토지 매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간 사람이니까 보호됩니다. 등기했으니까. 니은 해제 전 을로부터 엑스토지 매수해서 그에 기에 가등기한 사람도 등기했으니까 보호됩니다. 디귿 해제된 갑으로부터 Y주택 임차에서 대항력 갖춘 사람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해제 전 X 토지상의 을의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보호 안 됩니다. 토지 산 사람 보호되죠. 답은 3번입니다. 32번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합의 해제에 반환을 금전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해제는 이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의 효과가 소금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할 때 받은 금전에 이자 지급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합의해제는 계약이니까 받은 금전에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상대방이 여럿이다. 그러면 전원에 대해 해제권 행사해야 됩니다. 32번에 3번 매매계약 해제로 당사자가 부담 원상이면 동시행관계에 있죠. 맞습니다.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지행위죠. 당사자 일방이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게 틀렸죠.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고할 필요는 없어도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33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계약을 합의 해제합니다. 제3자는 보호 규정이 적용되죠. 매도인의 이행불능력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대금을 제공해야 되는 미친 사람은 없죠. 대금 제공 없이도 해제 가능합니다. 집이 불탔는데 왜 돈을 집값을 줄까요? 한 번에 틀렸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토지 산 사람은 제3자지만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지분에 관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34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죠.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소급에서 없었던 거로 되죠.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손해배상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범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선악불문하고 이익 전부 반환해야 돼요. 4번은 계약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해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면 선의만 찾죠. 그래서 악을 불문하 악의자가 빠져야 돼요. 악의자가 빠지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48조 요 원상회복 요게 제3자가 권리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가 권리는 보호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해제 전에 샀다면 그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판례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면 선 제3자는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선이어야 된다. 이 점이 취소와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도금 지급한 매수인이 약정 해제가 발생하면 약정 해제할 수 있어요. 35번입니다. 갑의 건물에 대해 갑과 을이 매매계약 합의 해제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계약 성립 후 건물의 가압류가 됐고 가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판례가. 따라서 계약 위반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을은 그와 동시행관계는 잔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틀렸습니다.
하부 규칙 사유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을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을 이행을 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죠? 너 해제했잖아. 3번이 답입니다.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 이유로 매매액이 적법 해제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가야죠. 갑이 소제기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소취하를 하면 해제 효과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36번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까 계약 해제가 되려면 아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 과실은 채무불이행.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행불능으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손해배상.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차임 감액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담보 책임, 건물 매수 청구 다 과실 필요 없어요. 채무불이행 찾으면 됩니다. 4번이 답이고. 계약 해제 37번입니다. 계약 해제로 소구표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게 해당되는 자는 아까 해당되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등기를 갖춘 사람이 해당되고 대항력 갖춘 사람도 해당되고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안 되고 땅을 팔았는데 땅 위에다 건물 지어서 한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 해제된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채권이니까 보호 안 됩니다. 근거로 해서 가처분 받은 사람 해제전에 계약상 채권 압류 전부권자 전부채권자 보호 안 됩니다. 3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감유한 감유자 감유도 등기되잖아요. 보호됩니다. 3번이 답이죠. 자, 주택 임대 권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임차했는데 대항력 갖추지 못했어요. 보호 안 됩니다. 해제 대상 매매 매수인으로 목적 증여를 받았는데 등기를 바치지 않았어. 보호 안 되죠.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8번 해제 효과에서 여기 보세요. 아까 해제 효과는 소급무의 원상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이요. 판례가. 근데 예외적으로 실뢰이익도 가능하다. 이거지. 원칙이 이행이익입니다. 38번 상대방이 이전된 소유권 원소에게 당연히 복귀하고 해저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는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이란 무조건 선의처리라 그랬죠. 포함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양 당사자 원상회복은 동시관계에 있고요.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르므로 실뢰이익 배상이 아니고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계약 해제 계약에는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9번 해제권의 소멸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제권의 형성권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게 통설이죠. 이게 제척기간이 보세요.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게 형성권이 나왔다. 제척권이가 형성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형성권은 아까 금방 배웠던 수익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나 받을게라고 수익의사표시는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 10년이 나와요. 제척 10년 나오니까 반드시 최고권이 나와요. 어쩔래? 그지? 또 하나 해제권 형성권이요. 해제권 형성권이니까 제척이 10년이 나와. 그런데 이때 야 어쩔래? 최고권이 나와요. 최고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라고 나와요. 560조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 행사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아요. 10년 기간 제척 기간 나와. 그럼 이때도 어쩔래? 최고권이 나와. 그리고 요거는 다 도달주의.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보고 소멸하고 이렇게. 2번 해제권은 권리자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됐다면 해제권 소멸합니다.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중 한 사람 해제권을 소멸한다면
다른 사람도 소멸합니다. 틀렸죠? 547조.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추구할 수 있죠.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요거요. 552조. 마지막 40번입니다. 계약의 해지, 해제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해지나 해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해지 의사표시 상대방이 도달하면 처리 못하고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약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이죠. 해지 통고. 당사자 일방이 여러 사람이다. 그중 1인이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니까 계약으로 발생하니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게 지금 우리는 해제를 규정해 놓고 해지를 갖다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해제는 아까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지의 경우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해 장래효죠. 그 다음에 원상이 아니고 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해지, 합의 해제나 효과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